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은입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로 병원에 취업하시고 나서 수습기간에 하는 일을 물어보는 댓글이 많아서 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습기간은 상호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비경력자의 경우는 수습기간이 필수죠. 채용된 직원이 병원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는 좀 일을 시키기보다는 병원에서도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면접 때 생각하고 느꼈던 그런 채용자의 모습이 실제 업무 환경에서는 어떤지, 또 대인관계가 어떤 편인지, 또 순발력, 적응력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신중하게 가족으로 받아들여야겠죠. 요즘은 또 근로자를 위한 이런 법들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정직원 채용에 앞서서 보다 신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습기간 동안에 더욱더 면밀히 꼼꼼하게 이 직원이 우리 병원과 잘 맞을까 아닐까를 살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의 전환을 좀 하셔서 직원 입장에서도 이 수습기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면접을 당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나 또한 병원을 면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약간의 자질은 좀 갖추면 좋은 거죠. 어떤 병원인지, 나에게 어떤 질문하는지, 수습기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잘 맞는지 판단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죠. 이거를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수습기간에 긴장을 아주 바짝 하셔야겠죠. 수습 근로자도 똑같이 근로계약을 해야 하지만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이게 법이에요. 해고, 예고 관련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표현해서 수습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을 그래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병원 스타일에 따라서는 2개월, 1개월로 하는 곳도 있지만 1개월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보니까 3개월 그 수습기간이 있으면 90%까지만 임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정규직이 돼서 받아야 될 급여에 그게 또 3개월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에 하는 일은 병원 규모와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수습기간에 병원들이 쓰는 방법은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코디네이터들 뒤에서 일하는 것만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20인, 30인 이상 병원에서 좀 많이 하는 방식 같습니다. 10인, 50인 미만 이런 곳들은 인력도 여유가 없고요. 또 규모가 작으니까 그냥 이제 선임자, 사수 이런 분들이 틈날 때마다 옆에서 하는 거 보면서 이거는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때는 요거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서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일주일 정도는 뒤에서 좀 보라고만 하는 병원들 중에서 참 이게 매뉴얼이라도 잘 갖춰져서 그 매뉴얼을 주면서 보라고 하거나 또는 간단한 이런 설명이나 기본 교육은 덧붙여 주면 좋은데 조금 체계가 없는 병원들은 그냥 진짜 보라고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나를 안 그래도 좀 긴장해 있는데 유령 취급을 하거나 좀 말도 안 걸어주고 이러면 보기만 하는 이 수습기간 일주일을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상을 해봐도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퇴사하는 직원들도 많으니까 이게 기존 직원들도 얘가 계속 있을까 아닐까 이러면서 정을 안 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설명을 기껏 해줘봤자 퇴사하면은 또 나도 피곤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한 달은 그냥 무조건 버텨보세요. 좀 상냥하게 대해주고 챙겨주고 하면 좋지만 좀 그렇게 안 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거를 텃세다, 왕따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그냥 마인드를 버리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버티면서 그러면 하는 걸 보고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또 얼굴도 직원들끼리 익히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가장 간단한 접수 받는 거, 컴퓨터 전자차트에 고객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그런 것들을 입력하는 거 등등 단순 업무부터 하나씩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딱 병원에 들어가면 발열 체크라든지 QR코드, 방문 기록 이런 작성들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 업무들을 당연히 신입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큰 요령이 필요하거나 스킬이 요구되는 업무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초보자들이 하기에 적합한 업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히 똑같은 그런 발열 체크 계속하고 똑같은 말 계속하고 하면 재미도 없고 힘들 수는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처음 대변하는 직원이 바로 이 발열 체크하는 직원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고객과 병원의 가장 첫 번째 또 가장 중요한 접점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설명들을 쭉 드렸는데 체계적인 병원에 입사하시는 게 가장 좋죠. 체계적인 병원들은 어떻게 하는가? 30인, 50인 이상 이렇게 이런 병원들은 사실 딱 나 한 명만 신입인 경우가 없을 확률이 큽니다.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는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병원에 대한 설명, 매너라든지 기본 병원의 규정들, 상호 간의 호칭, 여러 가지의 전체 병원 구조 이런 것들 직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외워야 하는 병원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서 성형외과 용어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첫 입사하고 일주일 안에 용어랑 이렇게 의료 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 얼마 이 레이저 얼마 이런 수가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시험 보는 병원들도 좀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이거 예전에 10년 전에 병원 컨설팅 할 때 성형외과 컨설팅 할 때 시험 보는 거 저도 세팅했었어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용어를 알아야 차트 기입도 하고 예약도 잡고 직원들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습기간 3개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은 저는 일주일 이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주일 정도는 그냥 뻘쭘하고 어색하고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고 텃세 같고 해도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버티세요. 이 일주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없고요. 또 고객들 얼굴도 아무도 모르고 또 앞서 말한 것처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 힘이 드시겠지만 다 그 기간을 거쳐야만 하는 겁니다. 실수도 하실 거고 긴장도 많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지지 마시고 또는 이 병원 너 괜찮아? 다른 병원은 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저 사람이랑 내가 같이 일해도 괜찮을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은 뭔가를 판단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버틴다. 내가 무조건 일주일은 그러니까 안면도 트고 적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죠. 누구나 다 그 기간을 겪어야지만 베테랑이 될 수 있고 프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부딪혀 보시고요. 또 궁금한 것들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병원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